아시다시피 이제 수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정착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이 교회든 뭐 교회가 아니든 간에 한국이 거의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으면 한국이 상당히 혼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데모를 많이 하는 그런 생각, 그 상황들이 지금도 역력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실수한 점도 있고 또 그때의 그런 실수들을 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다시 그 예멘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조금은 조심하고 또는 정말 이 일들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번에는 차례대로 좀 조금씩이나마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분으로부터. 장영수 선교사님부터 차례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찬반 논란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난민들이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이 한국이 그럼 최종적인 어떤 꼴이냐, 또 이런 부분에서 난민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난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중동 쪽 이런 이슬람권에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돼 있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도 난민들과 같이 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그 난민 수용 정책이 꼭 한국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그들이 선호할 수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주변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못 살기 힘들어서 나온 사람이 뭐 이란에 가 있거나 파키스탄에 가 있으면은 이란이나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그 간접적 지원 제도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중에 그럼 이 아프가니스탄에 많이 발생하는 이 난민들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이거 다 할 것이냐라는 부분 중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모 나라로 보내자. 그 나라와 정책적인 딜을 해서 국가적으로 어떠한 지역에다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좀 해주자. 이런 얘기도 지금 구상이 돼서 한쪽에서는 어떤 선교단체가 그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그런 국제적인 움직임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동참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는 조금 서로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오고 있는 이런 난민들을 한국 교회나 또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제3국을 우리가 여기로 가라고 저기로 가라고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난민들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싶다고 얘기해도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무조건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용한다는 면을 풀 수 있는 또 제2의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호택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탈북자들이 그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대량으로 발생할 때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몽골에 난민촌을 만들어서 탈북자들을 이제 몽골로 보내자. 몽골에는 어차피 사람도 모자란데 그쪽으로 보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쪽에 난민촌을 실질적으로 막 준비한 그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들은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뭔가 그 탈출 기회가 아주 그 좁은 탈출 기회밖에는 그들에게 없거든요. 뭐 그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된 그런 기회들이 눈앞에 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좀 이런 면에서 좋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 나중에 기다려보겠다.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기회가 보이면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민들에게는 뭐 이렇게 대단한 그 선택의 기회가 없고 또 주어진 곳으로 그냥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노력도 해볼 수 있겠죠. 어느 곳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난민들을 많이 부담하게 된 주변국들이나 저개발국들, 대부분의 한 80%가 주변 저개발국이 난민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어요.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에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가 재정착 난민 제도예요. 유엔 난민기구가 이렇게 난민들을 잘 관리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 주변국에서 인정한 다음에 너무나 많은 난민을 부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재정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착 난민 제도에 의해서 어느 곳으로 재정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대부분 선진국으로 이렇게 다시 재정착하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또 다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제도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왜 하필 2018년에 예멘이라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500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왔을까? 그게 난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난민들이 그냥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그거를 난민 시각에서 보거나 우리 시각에서 보거나 이렇게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시각에서 뭐 난민들 우리가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린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가라,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때 아주 그 클리어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잖아요. 2015년까지 한 5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로 막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아랍의 봄 이후에 이렇게 유럽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다 그 지중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2015년 9월 2일 날 아일란 쿠르디라는 아이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터키 보드룸 바다에. 그 사진이 사람들을 울렸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할 수 없이 문을 열게 되었고, 그때부터 많은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5년 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그 난민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거는 남의 일이었어요. 지중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멀리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네 일이다. 대한민국 너네 일이다. 너희도 난민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난민에 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5월에 딱 중동 지역에서, 예멘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랑 굉장히 닮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남북 분단의 상황도 그렇고, 또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아랍의 봄을 그대로 몸에 간직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을, 그러니까 분단도 경험하고 전쟁도 경험하고 또 중동의 아랍의 봄의 그 모든 그 특징들을 다 가진 아주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주도에 탁 보내신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섭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난민의 한 과제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그 논란들은 난민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합의가 성숙되는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난민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난민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교회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우리 사회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국민들이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부정적인 시각과 여론들이 우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난민에 대해서 성숙한 그런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난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성숙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예멘 난민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성숙하게 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학습한 그런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예멘 사태와는 달리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겉으로는 우리가 좀 정부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난민 포지션이나 다를 바가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때와는 좀 달리 성숙한 태도를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떠한 성숙한 모습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그 교회가 그렇게 그때 예멘 난민 때 반대 포지션에 서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요. 뭐 피켓을 들고 뭐 반대한다는. 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오히려 사회도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했고요. 뭐 진천에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천 군민들이 그렇게 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연수원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내에 잠깐 한 8주 정도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 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환영하는 문구도 이렇게 많이 붙었고 또 국민들이 그 연수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셔요. 네. 택배로. 네. 뭐 어린아이들 인형도 보내고 어린아이들 옷도 보내고 또 그 위생용품도 보내고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수년 만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숙한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흐뭇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박원정 목사님께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그 2018년 예멘 난민이 왔을 때 뭐 우리 사회가 가진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를테면 뭐 단일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해도 교회가 또 성숙한 사회가 보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뭐 이번에 뭐 그때 학습 효과도 있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산다는 나라치고 난민을 가장 적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민 신청자, 아까 우리 이 대표님 그 통계 말씀해 주셨는데 난민 신청을 7만 2천 명 이상 했는데 인정받기는 1,112명이 인정받았다. 전 세계 최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폐쇄성 또 이 이슬람권에 대한 그 과한 포비아, 막 과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선에 그 예멘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 안에 좀 선각자들이 꾸준히 말씀해왔던 이슬람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웃이다. 종교가 달라도 아니 뭐 불교 신자들이 동남아에 뭐 보통 많습니까? 태국 국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얀마 국민 두려워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멘 사람들이 왔을 때는 뭐 이상한 말들이 막 유포가 되고 이런 그 좀 지나친 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할까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 문화적인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태도를 우리가 조금씩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서고 오히려 크리스천 입장에서 말하면 아니 예멘까지 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멘 사람 500명이 왔으면 완전히 약자로 와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이분들을 잘 섬기고 전략만 잘 세우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 그 다음에는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390명이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이분들도 한국 교회가 잘 섬기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고 우리 KWMA에서도 뭔가 지금 하려고 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아까 우리 식사할 때 했던 대화 중에 아프간 대사관을 통해서 뭔가를 해본다. 이 전략이 형식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WMA나 뭐 제가 뭐 섬기고 있는 아프간 선교회 이런 이름으로 저분들에게 다가가면 아무것도 못 해낼 겁니다. 뭐 이건 벌써 무례하기 짝이 없는 접근 방법이거든요. 선교 단체가 나서서 뭐를 돕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저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개종을 요구하는 게 뻔한 얘기인데
이건 벌써 접근해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영수 선교사가 얘기하신 대로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난민이 난민에게 하는 그런. 아프간 대사관 안에다가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아프간 대사관을 앞세워서 뒤에서 돕기는 우리가 돕더라도 하여튼 뭐가 됐든 이런 이제 전략적인 좀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돕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 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뒤에서 돕기는 우리 KWMA가 중심이 돼서 교회들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전면에 나서지는 말고 지혜롭게 잘 돕고 좀 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더라도 한국에 와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나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평화롭게 살도록 도우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들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좀 그동안 우리의 선교 태도가 조금은 강압적이고 과한 적극성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좋은 전략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